심사 등 제8대 의회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맞춰 의회 운영 전반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아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특강을 마련해 주신 유양순 의장님과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강을 허락하신 종로구의회 사선 의원을 역임한 안재홍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양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과 또 초선 의원님 더구나 많고 또 우리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더구나 우리 안재홍 의원님은 우리 종로에 너무나도 정서를 잘 알고 이렇게 모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렇게 지식을 좀 전수해 줄 것 같아서 안재홍 의원님을 이렇게 이번에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또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종로 8대 의회에서는 공부하는 의회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의원 그 강의를 받고 국회로 가서 받는 것보다도 우리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재홍 님한테 우리 안재홍 의원님 많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질문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안재홍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1998년 3대 의회 때 초선으로 당선되어 20년 중에 16년 동안 종로구 사선 의원을 역임하셨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와 도시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실무 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세계문자연구소 이사,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를 해주실 안재홍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8대 의회는 또 초선 의원님들이 8분이나 이렇게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학습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의 당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여봉무 의원님, 또 강성택 의원님, 또 우리 김금옥 의원님, 또 뭐 전영준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또 최경혜 의원님, 나도결 의원님, 또 정재호 의원님,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정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로구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아셔야 되고 그 중요한 역할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업무에 대한 그 지식을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되셔서 현장에 가시면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전영준 의원님, 뭐 여봉무 의원님, 위원장님이시죠. 김부국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으로 호칭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하고 감사를 할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죠?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의원을 오래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그 어떤 그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들 수 있겠지만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실 때 주민들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8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행정 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장님이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정말 화합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집행부와 할 말을 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시간 20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월 초에 여러분들이 안건심사와 추경 심의가 있어서 주로 그쪽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가 해방되면서 정부가 수립이 됐죠.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49년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공포해서 시행하면서 1952년에 전후죠. 전쟁이 완전히 마감되기 전에 지방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61년도에 5.16 군사구태 때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다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비로소 이게 지방자치법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91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8대 의원이신데 8대 의원의 기산점이 1991년입니다. 91년, 95년, 98년, 2002년, 2006년, 2012년, 14년, 18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종로구의회 8대 의원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이후에 모두 6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돼서 여러분들이 8대 의원으로 종로구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도와 법적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방의회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방의회는 무슨 기관이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헌법기관의 근거가 어디 있죠? 118조 1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방자치제를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없애자. 헌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광역을 남기고 기초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회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헌법기관에 소속된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죠?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8장 117조가 지방자치법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 이 재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그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할 때 이 법률이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의원님들이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리갈 마인드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법으로 구성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국가가 하는 모든 활동들의 근거는 뭐죠? 법률이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하위 법령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법령의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법령에 기초를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은 적어도 법적 근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법은 총
10장 17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은 조직, 2절은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3절 권한,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의 지방의회 의원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세요. 전문의원실이나 저기 우리 저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2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규정한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는 어디죠? 세종시죠.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죠? 제주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군, 자치구, 그리고 자치도와 서울 세종 특별자치시는 광역만 있고 기초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뭐가 있죠? 두 개의 시가 있죠. 하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죠. 근데 거기에 그 단체의 장은 그냥 누가 임명해요?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의 그 시장도 주민이 뽑게 해주라. 그게 맞아요. 그죠? 근데 못하고 있어요. 법령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17년 말 현재 광역의회는 17개가 있고 기초의회는 226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대 지방협의체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유황수 의장님은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원이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구성 형태,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나눠놨는데 기관 대립형과 통합형이 있고 대립형이 있는데 우리는 분리형 대립형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기관 통합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원이 되면 집행부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집행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청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기관 대립형을 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Y 있어요. 지방의회 부활 초기 중앙정부가 임명권을 가진 단체장에게 권한을 몰아주었던 중앙집권형 관행이 남아있다. 조선왕조 거의 600년 동안 그리고 한국 정부 수립 적어도 그 60년 동안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했죠? 중앙집권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대립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청장한테 줬죠. 종로구로 말하면 종로구청장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청장을 뭘 갖죠? 인사권을 가져요. 그죠? 조직에서 인사권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죠.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둘째 뭘 갖죠? 예산 편성권을 가져요. 물론 그게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되지만 편성권을 갖고 집행권을 갖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결국은 강시장, 이 강시장이라는 것은 단체장을 말합니다. 강시장은 결국은 단체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약의회, 의회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약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관 대립형에서 통합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위와 권한인데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은 구청장 아닙니다. 기죠? 누구죠? 의회입니다. 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대의기관인 종로구 의회지 종로구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혹시 혼동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행정감시 통제기관이다. 의회 권한 중에 강력한 권한이 뭐죠? 행정감사 조사 권한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종로구 의회죠. 강력한 힘을 갖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입법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회와 동일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조례를 제정할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구청장이 의사결정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누가 하죠? 의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산심의에서 의결 누가 해주죠? 의회가 해주죠. 그죠? 조례 통과 누가 시켜줘요? 의회가 시켜줘요. 결국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냐? 의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 없이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직원들이 그거를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결국은 의사결정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이번에 추경심의 하시겠지만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동의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보류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적어도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킬 때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재호 운영위원장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3월 달에 끝난다고 그랬다가 5월 달에 끝난다고 그랬다가 7월 달에 간다고 그랬다 지금 아직도 하고 있죠. 이 심각하게 따져야 돼요. 이유가 뭐냐? 왜 니들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공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안 되냐? 따져줘야 돼요. 그거를 주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용의 문제가 생겨요. 평창동에 부암 어린이집이 이사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대를 주잖아요. 그죠? 공사가 늦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월대가 나가잖아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주민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죠. 그 어디가 감시해요? 의회가 감시해야죠. 공사가 늦어지면 따져야죠. 왜 늦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거기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어요? 그런 거 따져주셔야 돼요. 물론 사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정은 의원님들이 고민할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와서 사정해요. 직원들이 의원님 이게 이래서 저래서 업자가 도망가고 업자가 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알죠. 그러나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다. 그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은 가장 크다. 무엇보다 크다. 그러니까 소홀히 판단하고 소홀히 동의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좀 넣습니다. 지방의원이 봉급 얼마 받냐.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5천만 원 받는다. 뭐 4천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건 간단해요. 첫째로 뭐가 있죠? 의정활동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가 여기 있는데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늘어난 게 월정수당인데 이 월정수당이 결국은 봉급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죠. 여비는 국내 여비가 있고 국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정액입니다. 그래서 실비 정액, 의장님은 좀 틀리고 부의장님 틀리고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틀리지만 이 여비 요 세 가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유급직으로 들어간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 이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의장님이 결정했어요. 의장님이 의원들 봉급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봉급 많이 받았어요. 잠깐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봉급을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의정비 시비회가 생겼어요. 이거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 세상에 의원님들 세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론조사하고 의정비 시비위원회 시비를 거쳐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야 돼요. 이거 올리지 마라 그거죠. 그럼 어떻게 올려요? 공무원 수당 봉급 인상률 법에 한해서 그렇게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내 이 일상을 내 직업을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만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의정활동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 2005년에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던 회계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바꾸고 200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렸죠. 지금 연봉 한 4천만 원 이상 되시죠? 연봉 4천만 원이면 4만 불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의정우정 공동경비가 있는데요. 의정우정 공동경비는 의원당 480만 원을 책정합니다. 480만 원을 의원 정수만큼 편성하니까 종로구의 의정우정 공동경비는 5,280만 원이 되겠죠. 5,280만 원 갖고 뭐 하자 이렇게 씁니다. 활동 목적이 공적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예를 들어서 의원의 체육대회라든가 송년회라든가 신년회라든가 의회의원의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 네 분이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은 또 재밌어요. 그냥 재밌게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의정운영 종로구 의회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7%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하기도 좀 나쁜데 이게 뭐냐면 회기일수 곱하기 0.5 플러스 안건처리 실적 플러스 0.5 요걸 3년치를 통계를 내서 평균 증가율 7% 범위 안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안 해요. 위원님들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산 심의하게 되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9년이 되겠죠. 요게 아마 지금쯤 왔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걸 보시면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이 있는데 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10개가 있어요. 의회 관련 예산 편성 내역. 조금 전에 얘기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협의, 국외협의. 지금 얘기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 추진. 요거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님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원 역량 개발비. 의원 역량 개발비는 2018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위탁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죠. 그리고 의장 협의체 부담금, 연금, 그다음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의원님들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그것은 의회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건심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서론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 심사가 포함됩니다. 안건심사에서는 이제 의안이라는 것은 회의의 의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얘기를 나눌 기본적인 안건들이 필요하죠. 그게 의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안에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결산, 기금, 동의안, 결의안, 의견 청취안 여러분들이 그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조례안이나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추가 경정도 마찬가지죠. 추가 경정 예산안도 동의안, 결의안, 의견 청취안 등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안이라는 뜻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의결이 되면 조례, 예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회 보고는 의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개 안 하는데 중장기 계획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중기 재정 계획이나 인력 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안 해요. 요거를 정재호 위원장은 잘 기억하셨다가 위원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운영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연간 조례안 개출 계획은 과격에 해당되지만 투자 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이라든가 주요 시책 경고의 추진 결과라든가 각종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에 대한 거, 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은 보고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보고하고 이러한 회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종로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종로구 회의 규칙을 운영하고 있어요. 종로구 회의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종로구 회의 규칙은 의회가 구성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1991년에 이게 종로구 의회 회의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거를 종로구 의회 기본조례로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합치세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의원회 구성이라든가 선거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의회도 종로구의회 기본조례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동구하고 영등포구 의회가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망라돼 있어요. 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그 내용들이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필요하냐? 8대 의회에서 꼭 하시길 바라는 것은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죠?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회의 규칙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의장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안건심사, 조례심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기본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정례회의 할 때나 또는 아니면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기본조례를 꼭 만드세요. 규칙으로 만드는데 이게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에 1대 의회 때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냥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조례안 만들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만들기는 이제 만드는 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노래로 치고 심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심사에서 중요한 게 소관사무인가 그 일이 그 조례의 내용이 우리 구의 실질적인 독립된 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위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행정사무가 두 가지가 있죠. 단체 위임 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는데 단체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법에서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가 이거는 주민들에게 조례를 통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을 주거나 또는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면서 조례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이게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는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요. 법률 유보라는 뜻은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구정은 적절한가, 유사성, 중복성은 없는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이제 조례 발의는 두 분이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이 종로구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런 게 있고 의원 발의가 있어요. 그죠?
의원 발의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보통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주는 조례는 보통 14일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고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조례가 그 각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면 그냥 올라와요. 근데 의원님들 조례는 여기 전문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전문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가 없는데 요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아니하는가. 상위법을 그대로 베끼는 조례가 있어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넘겨줬는데 그걸 그대로 거의 똑같이 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기 집행부에서. 근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와요.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또 즉시 베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령을 그대로 베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상위법령이 베끼면 그게 그대로 또 조례가 베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온 것은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듣기 요거는 의원님들이 그 집행부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뭐 그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왔을 때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의심이 나는 것을 메모해 뒀다가 누구랑 얘기해요? 전문의원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의원회별로 전문의원 계시죠? 우리 장과장님도 계시고 조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최 전문의원도 계시고 또 김준경 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전문의원과 꼭 협의를 하시고 이 검토 보고서를 꼭 읽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회에서 심의 들어가면 뭘 깔아주죠? 조례안이 올라온 거하고 전문의원 검토 보고서를 깔아주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가요, 의원님들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 엉뚱한 질문이. 전문의원실에서 이 검토 보고서에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놨는데 안 읽고 회의실에 가서 앉아 계시면 그냥 모르는 거죠.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원 검토 보고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의원님 좀 올라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고 얘기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례 심사가 좀 더 성숙해지겠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직원들이 볼 때 의원님들이 이런 걸 질문하실까라는 게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야, 이게 조심해야겠는데 왜 그래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아주 전곡을 콱 찔러서 질문하는 거하고 모르고 질문하는 건 금방 뽀록나요. 직원들이 볼 때.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원님들은 전문의원 검토 보고서도 안 읽고 들어가시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 있는데 그게 왜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죠. 절대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안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의원님들은. 그래서 전문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 검토 보고서를 듣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조례가 보이죠. 그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죠. 질문과 질의는 틀리죠. 질문과 질의는 다 틀리고 특히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한다고 그러죠. 안건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질문하는 것을 질의라고 하죠. 이 의제에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그 준비를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질의할 때도 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들이 그 공직해지고도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우리 나도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공직에 꽤 오래 있었고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활용합시다라고 썼는데 이게 종로구 의회에서
조례를 전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을 때 이거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문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저기가 돼요. 그래서 개별의원이 어떤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또는 어떤 관련된 조례를 전부 일괄적으로 개정할 때 두 가지죠. 그럴 때는 공청회를 좀 해보세요. 전문가들 불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여담처럼 하겠습니다. 행복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집행부하고 그거하고 이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집행부에다가 의회가 그랬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해라 그랬더니 국장이 그냥 밀었죠. 그래서 행복조례가 주민 발의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주민들이 볼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저기가 있었으면 괜찮았죠. 공청회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행복조례를 주민들이 처음 발의해서 3,100 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한 조례를 공청회도 없이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겨주니까 의원님들이 어머 이걸 왜 니들이 해? 공청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주민들은 그러한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된 거죠. 서명에 문제가 있다. 서명. 왜냐하면 주민 발의 조례는 일정한 주민수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서명이. 근데 그 서명이 중복 서명도 있고 대리 서명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서명도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행복조례를 거절했다. 이렇게 여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럴 때도 공청회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때 또는 보류시킬 때도 명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건심사, 조례안심사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나 국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국회 가면 다양한 그 세미나가 열리고 워크숍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공청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 공청회나 연석회의나 청문회 이런 것들을 꼭 조례심사나 이렇게 할 때 해보시라는 거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중에서 예산이나 기금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원한다, 어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럴 때 예산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비용 중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의할 때도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축에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법제처 정부 입법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지방의원 조례 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3.0인가 있는데 이 직급은 중앙행정방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제 예산에는 이제 두 개 크게 나눌 때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종로구의 일반 회계 예산 그러면 일반 회계를 말합니다. 대개. 그리고 특별 회계 그러면 의료급여하고 주차장 특별 회계가 종로구를 운영하고 있죠. 특별은 말 그대로 특별한 주머니죠. 예산을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봤을 때 특별 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한 그런 회계죠. 그래서 특별입니다. 그리고 기업성이 중시됩니다. 기업성이. 그리고 일반 회계는 주로 공공성을 강조하죠. 공공성을 강조해서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은 이 특별회계하고 비슷한데 특별한 주머니는 틀림없는데 조례로 이렇게 설치를 하죠. 개별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성격 같고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되는데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의회 감독을 안 받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 추가 경정 예산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쭉 해왔는데 결산에서 여윳돈이 생기고 또 쓰지 않은 돈이 생기고 이월될 예산이 생기고 세입이 늘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의회 예산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죠. 이게 이번 회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에서 일반적인 사업의 절차 중에서 요 사전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사전 절차. 사전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투자 사업이 있잖아요. 10억 이상 자치구는 10억 이상 30억 이하 투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투용자 심사 받아야 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이것은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죠? 거절해야죠. 그죠? 야, 이거 사전 절차 이거 중기재정계획이 없는데 또는 투용자 심사 거쳤어?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쳤어? 공유재산위원회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어?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제 추경 재원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심사하게 되시는데요. 금년도에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제 조금 이따 내용을 보게 하고 요거부터 우선 요 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이경업이라는 게 있어요. 순세계 이경업은 여러분들이 CBR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목이 가장 커요. 얼마냐? 예를 들어서 순세계 이경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예산 세입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된 내용이 1,000억인데 요즘에 신문 보면 세수가 잘 거쳐서 7조가 들었다. 이런 얘기 들리죠. 그랬는데 우리는 300억이 더 거쳤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은 거는 1,000억이었는데 300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7조인가 11조인가가 더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세금은 잘 낸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1,000억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1,3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출을 결산하니까 얼마를 썼어요? 800억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세계잉여금 즉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차액이 500억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 500억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세입 중요 재원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로 보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에 쓰지 못하고 명시적으로 이월하거나 사고 이월시킨 경비를 뺐어요. 즉 이월 사업비 사고 이월 명시 이월로 200억.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00억.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명시 이월된 것은 지금 쓰지 못하지만 내년에 써야 되니까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건 돌려줘야 되니까 300억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세계잉여금 500억에서 300억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다. 이게 뭐죠? 다음 연도 추가 경정 예산의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18년 종로구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9월 4일에서 13일 날 279회 임시회에서 이게 심의하실 내용인데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2017 회계연도로 보겠습니다. 생애잉여금 1267억입니다. 1267억 4,800만 원이 남았어요. 2017년에. 이거 뭐죠? 결산한 겁니다. 그죠? 2017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1267억 4,800만 원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명시사고 이월액이 505억이에요. 505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1에서 2를 빼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야겠죠. 30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1에서 2, 3을 뺀 거죠. 그죠? 그랬더니 순세계 잉여금이 731억이에요. 731억 2,700만 원. 그런데 요게 전부 다 추경재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요게 뭐가 있냐면 2018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익 편성액이 있어요. 이미 538억을 2018년 예산 짤 때 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빼야죠. 왜냐하면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경정 예산안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죠? 이미 이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이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합니다. 538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1267억에서 505억 빼고 30억 빼고 731억이 남았는데 예산에 이미 기편성한 538억을 빼면 193억 1100만 원이 뭐예요? 추경재원이에요. 추경재원. 193억이. 요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심의할 예산서로 가요. 예산서로. 그러니까 193억을 가지고 뭐 어떻게 쓰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본 예산에 아니 이거는 결산한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 검사를 하거나 결산을 심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따져야 돼요. 야 어떻게 세계 이익이 1267억이 남고 명시사고 일이고 500억이 되냐. 종로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4,300억인데 500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12%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왜 남았어? 이래이죠. 왜 남았어? 그리고 지금 저기 정재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걸 내가 이해하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 731억이 남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리고 이 731억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 이미 예산이 짜여진 게 538억도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6월 달에 결산을 5월 31일 날 마감하고 결산 검사를 할 때 불용액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예산 쓰다 남잖아요. 그죠?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은 예산 주지 말아야 돼요. 가백해야 돼요. 그만큼.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걔들은 한다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일반 회계는 뭐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 회계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 회계가 있어요. 의료급여 주차장. 근데 이게 뭐야? 삼각형 줄었다는 뜻이죠. 가백 편성. 가백 편성을 했어요. 이거 따지셔야 돼요. 이거. 도대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8억 7,500만 원은 세계 잉여금이 남았는데 명시사고 이율액이 136억 4,9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352억인데 니네들은 2018년도에 358억을 짰다.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한 거냐 그래야죠. 그죠? 추계를 안 봤잖아요. 그죠? 여기는 731억이 남았는데 예산서에 538억을 짰어요.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이 193억이 남아요. 그죠? 뭐예요? 예산을 짠 것보다 실제로 남은 돈이 크니까 금년도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죠. 이게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2017년도는 이미 결산이 된 거예요. 그죠? 결산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회계연도는 예산서에 잡혀있는 돈이에요. 2018년도 예산서에. 그러면 이 추경재원은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심사할 재원입니다. 그런데 줄었어요. 그죠? 5억 9,400만 원. 왜 줄었냐고 따져야죠. 왜? 엉터리다 그래야죠. 엉터리다. 니네 엉터리로 한 거 아니냐? 엉터리는 아니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세계 이익이 488억 명시사고 이율액이 136억 대개 명시사고 이율액은 왜 발생해요? 왜 발생하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명시적으로 미리 남기고
사고 이후는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사고 치는 거죠. 사고는 사고고 명시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명시가 더 나빠요, 사실은. 알고 한 거니까. 그런데 적자야. 간편성이라고 하죠. 간편성. 줄여서 편성했다. 간편성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야단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해요. 그런데 이 세입 추계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보수적으로 해요. 이 보수적으로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 누구야 강성택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지 뭐 받아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연 1,000만 원이야. 에? 1,000만 원이에요. 내가 들어오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어떻게 큰 사업을 하나 하셔갖고 1,5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에 쓸 수 있는 돈이 모두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계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치구의 주요 세입이 뭐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다양한 세외 수입 이런 게 있는데 그 세외 수입 추계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잉여가 생겨. 잉여. 돈이 더 들어오거든. 국가가 예를 들어서 7조 11조로 더 받았다 그러면 그건 수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야? 세입 추계 정확하게 안 한 거야. 똑같아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세입을 추계하는 기획재정부나 종로구의 세입 부서들은 첫째 세입을 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적게 잡아요. 적게 잡아요. 적게 잡는 거죠. 적게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플러스가 생기죠. 더 들어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경희궁 자이 개발할 때 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 하천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80억, 90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회계연도에서 지난해에서는 몰라. 금년에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고스란히 추경재원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잡질 않아요. 그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이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을 개라라고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많은 세계 기업이 700억씩 남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원님들이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요 193억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추경재원으로 가는 겁니다. 추경재원으로. 그리고 이제 의회가 예산 심사 시 검토해야 할 기본 요소들을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년 약 3년간을 보시면 돼요.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이제 의회에 40일 전에 제출을 하고 10일 전에 의결을 해요. 예산안을. 그러니까 11월 20일 그때쯤에 예산서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적어도 회기 개시 10일 전에 여러분들이 의결하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결산서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남는 돈이 있어요. 인건비 많이 남아요. 인건비 50억 이상 남아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또 그대로 편성이 똑같이 남았는데 똑같이 편성하는 건 어떻게 해요? 조정해줘야죠. 그런데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게 3,000개가 있어. 3,000개. 3,000개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평창동에 100개, 명륜동에 100개, 창신동, 숙인동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데 한 군데로 많이 가게 되고 어떤 데 더 많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적죠. 그죠? 3,000개밖에 없으니까.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게 예산이라고 할 때 나눌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치밀하게 해야죠. 예산은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안 짜는 것을 지적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 비슷하게 짠 것은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원만 확보하고 이율을 전제로 예산 구별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없는지. 명시 이율이 많고 사고 이율이 많아진 것. 사고 이율은 상관이 없어요. 명시 이율이 있다라는 것은 마중물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봐야 돼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의원님들도 그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의 원칙에서 보자고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산의 원칙에서 본다고 하면 잘못됐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여기에 보면 사고 이혈될 부분이 예측된다면 하지 마세요. 사고 이혈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평창동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 지구단위 예산은 3억 8천을 짰어요. 2018년에 짰는데 서울시가 이 동일한 액수만큼 예산을 짜야 되는데 못 짰어요. 왜 못 짰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 정비는 종로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종로구 예산은 3억 8천을 짰는데 서울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3억 8천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넘어가잖아요. 기죠. 2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8천을 써야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내년에 짜도 되잖아. 내년에 짜도 되는데 내년에 안 짜고 금년에 짜가지고 사장시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아까 얘기했던 3,000개밖에 없는데 38개가 빠져나가면 38개를 쓸 수 있는 명륜동이나 이 사직동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걸쳐놓기식 마중물 예산 편성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요건 이제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해죠. 왜냐하면 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우선 뭐 10억이 들어가는데 1억만 좀 넣어놓고 이거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옳은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국민 부담 비율이 이게 맞게 편성됐는지 이 국가사업이 있고 국가위임사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국고가 큰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인데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40%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업하면 안 되냐 그러고 따져야 돼요. 그리고 더 받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고 지원이 되면 또 CB가 책정이 됩니다. CB가. 그랬을 때 30%. 그리고 종로구가 30%. 그 포션이 커야 작아요. 크죠? 이럴 때 따지셔야 돼요. 왜 종로구가 국가사업을 대신했는데 우리가 국가나 시보다 이렇게 크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 부담한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봐. 이렇게 뒤로 빼놔야 돼요. 보류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동일급의 예산 편성은 없는지.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아주 아껴 썼어요. 아껴 써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아껴 쓴 것만큼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드물겠지만 그런 것도 잘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건비 편성 시 기준단가나 정수. 이게 지금 금년도 6월에 마지막 의회에서 결산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건데 뭐냐면 인건비가 50억 이상 낮게 예산을 편성해요. 실제로 그렇게 결산서를 보면 50억 이상이 남았어요. 52억이 남았어요. 이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라 여기 우리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함께 있지 않으셨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었는데 50억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이. 이게 뭐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예산은 20억에서 25억 정도 여유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추계를 잘못된 게 추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중기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출사휴가 대체근무 이런 거 보고서 아주 치밀하게 따지셔야 돼요. 인건비는 거의 고정 비용으로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얘기 안 해요. 의원님들이 그 인건비를 우선 짜야지 인건비 보장을 어떻게 하냐 그러기 때문에 봐주는데 얘네들이 그걸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50억이 낮게 짜요. 한 35억이나 30억 정도에서 짜게끔 20억을 줄이면 20억을 어디 써요? 사업비를 쓸 수가 있죠. 3,000개밖에 없는데 인건비로 1,000개를 가져가요. 근데 실제로 인건비가 850개만 있으면 되면 150개는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립 전 사용 예산과 간주 처리 예산의 차이 알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요거 보시면 예산 총칙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 요거 한번 보세요. 구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구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제한테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자치구 기타 재정 조정 수입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간주 처리 예산이 있어요. 간주 처리 예산. 간주 처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 처리 예산은 뭐냐면 예산 총칙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요. 근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난해 1차 추가경정 예산인데 여기 보시면 간주 처리된 예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자료로 내놓은 건데 그 간주 처리된 예산은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사후에 추경에 포함시켜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전 사용 예산이 있는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간주 처리 예산하고 비슷해요. 지방재정법 45조를 보게 되면 성립전 사용 예산과 간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45조 1호 2호에 보시면 국가로부터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든가 재난구호 또는 복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들은 간주 처리 또는 성립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외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간주 처리 예산도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되게 안 보세요. 못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서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2017이 아니라 18이겠죠, 그죠?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이건 예결위에서 쓰는 거죠.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겠죠. 추경도 예결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이 있는데 세입 예산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 내용. 그러면은 이 일반 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이 193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내용이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2회 추경을 할 때 지난해 2회 추경을 했어요. 2회 추경을 해서 그 신청서 건립기금으로 일정액을 적립을 했어요. 기금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의원님들 간에 또 집행부와 간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서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으셨는데 이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지난해 1차 때는 의회 사무국 예산, 행정문화위원회, 그다음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필수 경비들은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부족된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 예산이라든가 하수도 점검 예산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볼 때 나는 이거 초선이지만 이번에 꼭 해야 돼라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의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봉무 의원님하고 김금옥 의원님 그 지역에 작년서부터 얘기하던 거 들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혹시 또 명륜동 그 해화동에 우리 전영준 의원님이나 강성택 위원장님이 또 주민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노진경 의원님이나 최경희 의원님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산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 예산을 도와줄 테니 우리 예산도 내놔라. 이렇게 배짱을 부리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에? 그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의원이 처음 되셨는데 진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내가 의원이 아닐 때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듣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회가 틀리시니까 강 위원장님이나 여봉부 위원장님은 그 의원회 소속된 거를 잘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원실하고 그 의원회별로 전문의원 계시잖아요. 저기 장 과장님하고 또 조 전문의원하고 최 과장도 있고 최 계장도 있고 그러니까 논의해서 그걸 짜시고. 저 강사님 질의 좀 해줘. 질의 응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응답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세출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심사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 목적, 사업 계획, 추경 편성 사유, 소요 예산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고 얼마 달라? 1억 1,80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1,800만 원 달래요. 그럼 줄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해요? 누가 해요? 의원님들이 해요. 의원님들이. 1억 1,8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뭔 얘기냐? 1억 1,800만 원 얘기 좀 해봐. 그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야죠.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추경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밤새서 읽어야 돼요. 밤새서. 그래야 내일 만약에 추경이야. 그러면 거기 앉아서 질문하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해오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원님들을 누가 뽑아줬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일 열심히 해서 하고 뽑아줬는데 준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마 줄 거예요. 다음 주에요. 이걸 받으시면 꼭 보시고 전문의원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포스트잇 붙이면서 메모지를 붙이세요. 내가 궁금한 건 다 쓰세요. 내가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포스트잇을 노란 걸 붙이고 볼 수 있게끔 맹글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문서를 맹글어야지. 질문서는 포스트잇에서 쓰셔갖고 쾌선 맞고 딱 붙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막 해야죠. 질문을 하셔야죠. 이건 똑같아요. 행정문화위원회나 건설복지위원회나 예산 요구한 걸 보겠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2,100억이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에서 65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사업 목적, 사업 계획, 추경 편성 사유, 소요 예산, 산출 내역, 기타. 산출 내역이 있네요. 그죠? 산출 내역이 뭐예요? 그죠? 이 예산이 65억이 필요한데 왜 65억이 필요한 근거죠. 그죠? 이거 잘 보셔야죠. 그죠?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전 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정예산액. 그거 뭐예요?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해. 그게 뭐예요? 추경 요구액. 추경 요구액이 그거죠. 그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뭘 봐요? 추경 요구액을 보는데 기정예산을 보셔야죠. 기정예산을 왜 봐야 되느냐? 니네 기정예산 해준 거 몇 퍼센트 집행했냐 물어봐야죠. 그죠? 그죠? 자, 이재광 부의장님이 딱 앉으셨어.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지만 2018년 8월까지 그 예산 배정해 준 걸 얼마나 썼는지를 물어봐야죠. 그죠? 니들 추경을 5천만 원 1억 요구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볼 수 있겠죠.
도로 포장. 도로 포장 지난해 12억 줬다. 근데 이제 집행한 거 얼마고 앞으로 집행할 게 얼마냐? 소요 예산이 얼마냐? 근데 의원님들은 도로 포장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동네마다 아스콘사를 쫙 깔고 길 쫙 걸어주면 그 뭐야 이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도로 포장 우선적으로 줘요. 그러면 도로과는 신나요, 그죠? 돈이 생기게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할 거리가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정 예산이 10억이야. 그러면 니네 2018년 8월까지 얼마 쓴 거야? 도대체 몇 프로야? 물어보시지, 그죠? 집행내역 가져와! 뭐 이러시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걔들이 가져와야, 직원들이 가져오면, 야, 지금 뭐 12억에서 8억 썼네. 그럼 4억 있고, 4억 더하기 이번에 추경이 6억이야. 10억 연대 다 집행할 수 있어? 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죠? 집행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세계 인형으로 넘어가거나 불용액이 되죠. 근데 도로과는 다 해요. 와, 무조건 다 깔아요. 아스콘 다 깔고 출근입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번에 199억 정도로 이렇게 포션이 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데 해야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시나 구가 요즘에 뭐 다니시면서 보면 그 보도블록도 요즘에는 10cm짜리 돌로 깔고 그러죠. 뭐 명륜동도 그러고 여기 가회동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뭘 따져야 돼요? 우리 지역에 10cm짜리 돌 깔아. 그 돌이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해야죠. 중국 돌 깔아요. 중국 돌도 돌이니까 상관없겠죠. 뭐 그 대리석도 뭐 이태리 대리석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태리 대리석을 깔든 중국석을 깔든 시방서를 확인하세요. 시방서는 뭐죠?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 매뉴얼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 돌이냐 중국 돌이냐 아니면 뭐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 거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예산 집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추 뭐 저기 우리 의료위원장이 질문을 하시라고 하니까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들고 아예 걷어버렸네요. 자,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안재홍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서 남으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마감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결산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추경 재원으로 193억이 일반회의에서 남은 것은 2017년도 결산 결과예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안 들어가요. 추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요. 네. 하여간 뭐 의원님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뭐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렸지만 193억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걷었는데요. 그 자료가 가만히 있어라. 이거 왜 걷었어? 그걸 한번 세워봐. 왜 걷었어?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강성태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요 193억이 남았잖아요. 요게 왜 나왔냐? 우리가 순세계 이겨금이 1267억이 결산을 했더니 1267억을 안 썼어요. 좌우지간 안 썼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계획을 잘못 짰든 뭐가 됐든 1267억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여기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이 500억이 있어요.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계획을 잘못 짰는지 또는 그 예산이 늦게 조달됐는지 아니면 금년에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돈이 500억을 빼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시가 돈을 주든지 국가가 보조금을 주든지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건 의무사항이라. 요게 3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돈에서 넘겨야 할 돈, 다음 해로 넘겨야 할 돈과 돌려줘야 할 돈을 빼니까 730억이 남은 거죠. 근데 730억이 남았는데 530억 8억이 뭐냐면 20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짤 때 남을 거를 생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 구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세 세입이라니까 세외 수입 뭐 기타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 시 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 예산이 있어요. 요게 538억을 잡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서 요거 빼고 요게 남았는데 여기서 예산에 이미 잡아놓던 것을 빼야죠. 그죠?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지난해 예산을 짤 때 538개가 남을 거를 계산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538억을 땡겨 쓴 거죠. 미리. 남을 거를 계산해서. 예산에서. 에? 예. 뺐죠. 아니 여기서 요걸 빼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이제 처음 저기라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세입을 잡아요. 재산세 징수수입,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또 국고보조금, 또 지방비 교부금 이런 걸 잡던데 그 중에 또 하나 잡는 게 세계 잉여금을 잡아요. 세계 잉여금. 남을 돈, 이게 순세계 잉여금을 538억이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이 돈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남는 돈에서 요렇게 남았는데 이 명시사고 2월액은 2017년도에 2018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결산하고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위원장님 결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계산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했더니 이렇게 남은 거예요. 731억이 남은 거야. 그런데 731억이 남을지 얼마가 남을지는 몰랐지만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538억이 순세계로 넘어올 거라고 본 거예요. 미리 추정을 한 거죠. 미리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31억이 남아야 되죠. 그죠? 이게 도표가 이대로 있으니까 731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미 531억만큼은 예산에 이미 맹글어 놨던 거죠. 그래서 193억이 남은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네. 남았죠. 736이 남았죠.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짤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이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죠?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만드는 게 우리가 저축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강동택 회장님 얘기 잠깐 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윳돈이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윳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 여윳돈이 731억이 생긴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미 538억은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 있어. 538억은. 어디에 들어가냐? 2018년도 예산이 짜여졌는데 2017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거면 이만큼 남겠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 못하세요? 네. 거기서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크지 않아요, 박 의원님? 전 의원님? 크죠? 이게 뭐예요? 세입 축에 세출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차이가 작아야죠. 우리 나도결 의원님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차이 크게 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엉터리가 많다니까 그걸 누가 잡아내야 돼요? 강성태 위원장이 잡아내야죠. 잡아내야 돼요. 그래. 그 관악구하고 어디에서 간편성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래갖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순세계익을 538을 잡았는데 여기서 2017년 결산을 해보니까 40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 간편성. 이거 비상 걸려요. 비상이 왜 걸려? 인건비 줄 돈이 없어. 에? 의원님들.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강승태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냐? 따져야죠, 의원님들이. 결산할 때 따져야 돼. 결산하면 결산 보조 자료가 있어요. 결산 보조 딱 이렇게 보면 사업비별로 이렇게 나와요. 쓰고 남은 돈이 여기 쫙 있어요. 쓰고 남은 돈 불이하게. 그러면 계산기 다다닥 때려서 몇 프로 이거 따지셔야 돼요. 그래갖고 전체 이제 그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다음에 세부사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이 남았잖아. 지금 얘기가 뭐냐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38억은 수세계 이경으로 잡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10%거든.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531억이 남았다면 1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죠. 강승태 의원님처럼 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거예요. 지금 강승태 위원장님은. 노진기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전영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거를 누구하고 얘기해? 나는 보도니까 저기 저 전문의원 여기 조 전문의원이나 우리 장 전문의원하고 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뭐 이래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 의사 결정기관. 사실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은 동급이에요. 왜 동급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동에서 최고의 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해줘야 뭐가 돼요? 이 일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가능해요. 없을 수가 있죠. 없을 수가 있는데 건전재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 이제 예산의 기본 원칙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추경은 돼요. 왜 되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100% 집행 못해요, 그죠? 어떻게 100% 집행해요? 그 불용액이 남잖아요. 불용액이 남는데 그 불용액이 적정한 규모 이상이면 추경을 편성하지만 그 금액이 남아도 적게 남으면 추경 편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0억이 이렇게 190억이 남으면 190억 정도가 이렇게 남으면 편성해야죠. 193억. 할 수 있죠. 100억 이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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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의원님들 열정에 교육 받으신 의원님들 열정에도 감사드리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안재홍 강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서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